나도 그 의학을 직접 공부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왜 하게 됐는가? 몸이 일단 아팠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몸이 아팠는데 그전에는 이제 약이나 뭐 병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대충 넘긴다 이랬었는데 딱 그 10년 전에 이제 어떤 병이 왔을 때 굉장히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 버려놓은 일이랑 뭐 이런 걸 다 스탑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싫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주 갑자기 그 어디서 혜성처럼 한의대 본과 4학년인가를 다니던 이제 한 젊은이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해주고 뭐 조언을 해줬는데 이 정도면 나도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동의보감 책이라는 거를 보고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실용적인 거죠. 일단 내가 수술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대신 뭐를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산에 다니고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매주일 거의 빠지지 않고 산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혁명적 변화인 거지. 그렇게 하고 뭐 요가 이런 데 관심도 없었는데 요가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요가를 하면 또 명상을 따라오니까 명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변화 속에서 이제 몸이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잖아요. 내가 아픈 부분은. 그래서 이제 슬금슬금 이제 읽다 보니까 동의보감 전체가 그냥 나를 위한 책이구나. 그럼 이거를 그 생각을 못했을까? 요게 또 궁금한 거야. 왜 한국인이 동의보감을 공부하는 생각을 못할까? 이런 걸 이제 또 계보학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니까 의학에 대한 장벽이 엄청나구나. 이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공부의 영역이 이렇게 확 넓어지게 된 거죠. 건강이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이렇게 체험을 직접. 일단 그러니까 수술 안 하고 이제 버텨낸 거. 그게 이제 큰 뭐 성과라면 성과고 그 뒤로는 병원을 안 갔으니까 이제 수술을 안 하겠다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이제 몸의 어떤 변화나 반응을 내가 아주 계속 주시하게 됐다는 거. 그전에는 그러니까 주시를 안 했던 거죠. 아파도 그냥 아프구나. 그 아픔 자체를 뭔가 이렇게 소외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서류 처리하듯이.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약으로 빨리 진압해 버리고 안 그런 척하고 병이 없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병을 대하는 태도가. 근데 그렇게 해서 떠나질 수 없다는 거를 이제 뭐 요가, 명상, 이제 동의보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죠. 병이 나의 실존의 조건이구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아프고 힘든 일이 이제 생겨도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 아픈 것도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생성 소멸을 한다. 그래서 이제 좀 버티다 보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이런 게 큰 성과죠. 금방 뭐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버티는 힘이 커졌고 지켜보는 힘이 커졌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운동이나 뭐 자전거, 걷기, 등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의미나 또 그걸 일상화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변화가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참 놀라운 책인 것은 기존에 내려온 동아시아 의학사를 이제 집대성하면서 질병이 아니라 몸과 생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의학적인 어떤 성과를 재배열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사 그러면 병을 쭉 나열하고 병에 대한 이제 증상과 처방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 그러면 사실 읽을 수가 없죠. 너무나 전문가들의 이제 이야기고 또 금방금방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아픈 병 말고는 관심이 없게 되니까. 근데 이게 몸하고 생명이라는 걸 딱 전면에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몸이나 생명을 알려면 이 우주에서 이 생명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걸 알아야 되니까 우주의 이치가 또 그 밑에 배경으로 깔려 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뒤에 베이스가 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질병이 생기고 이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목차가 굉장히 방대한데 전체 목차는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뭐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그 다음에 탕액, 친구.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거예요. 심플한데 이 하나하나 안에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이 생명과 병과 처방이 나오고 병을 말할 때도 우주와 생명과 뭐 감정 이런 게 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상호 참조 기능이라고 내비게이션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해도 이 병이라고 하는 내 존재의 현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우주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생명을 다 알고 그 다음에 몸을 다 알고 그 다음에 질병을 알고 이러면 이 순서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거 숨 넘어가지. 다 포기하지. 그런데 이 우주의 탄생을 얘기하고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말할 때 바로 양생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외형편, 인간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 부위별로 그것이 이 순환이 원만하지 않을 때 어떤 병이 생기고 그럴 때는 어떤 처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독립되면서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처음에는 너무 두꺼워 이런데 나중에는 너무 친절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동의보감에서 아주 친절한 이제 동의보감으로 바뀌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감을 이제 좋아하게 된 이제 첫 번째 그 단서가 이야기가 많다는 거였어요.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도 그게 어떤 이야기의 형식을 갖고 있고 질병이나 치유의 이야기도 이제 서사가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구미를 확 당긴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야기와 서사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요 생각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동양의학은 몸하고 마음을 구별을 안 해요. 근데 몸과 마음이 하나다 이 얘기는 곧 몸과 삶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산다는 건 몸을 쓰고 마음을 이렇게 쓰는 것이 삶이잖아. 그러면 이제 몸과 우주가 하나다는 얘기는 뭐냐면 몸과 삶과 우주가 하나의 연속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 이 얘기는 어떤 삶의 괴리와 뭔가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삶은 사회적 활동도 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되고 내가 뭐 밥벌이 하는 것도 되고 이런 거잖아. 여기에 뭔가 균열이 일어날 때 몸이 아픈 거예요. 또 아프면 균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치유를 한다. 그럴 때 당연히 이 사람의 감정의 회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죠. 이걸 분리한다는 거는 몸을 대상화하는 거잖아. 기계처럼 대상화해서 이렇게 이제 부속품 끼워 놓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의 몸은 삶하고 아무 연관이 없죠. 잠깐 이제 돈을 못 벌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오는 이거고 고쳐봤자 아무런 또 삶의 변화가 없고. 근데 동양이 학은 동의보감뿐 아니라 사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감정과 생리는 분리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장육부에 이제 다 감정이 붙어 있잖아. 간에는 분노, 심장 기쁨, 신장은 두려움, 그 폐는 슬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가 합친 게 아니라 폐라는 존재 자체는 슬픔이라는 감정과 분리되지 않은 채로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병이 생겼다는 건 감정의 회로가 어긋나면서 오장들 사이에 뭔가 상생상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치려면 이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죠. 그 의사가
환자의 그 일상의 조건을 꿰뚫어 봐야 된다고. 그러면 아, 뭐 오해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렇다. 아니면 뭐 속에 너무 우라가 치밀어서 그렇다. 그런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걸 풀어줄 때 이제 감정을 움직여서 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약을 쓰는 것보다 그럴 때는 뭐 진짜 막 갑자기 뭐 버럭 화를 낸다든지 진짜 뭐 심한 경우는 막 여인을 막 따귀를 때리고 그럼 화가 나지. 화가 나면서 감정의 회로가 팍 풀린다. 그럼 이제 의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거 상당히 우리는 의학의 명인 그러면 뭐 굉장히 폼나고 멋있는 것 같은데 가서 하는 게 이제 예능 PD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때려갖고 연출하고 뭐 아니면 광대들을 불러서 막 웃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내게 하려고 막 약을 처방 안 하고 튀고 이런 게 다 그 치료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조건이 다 이제 치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유를 하면, 감정이 바뀌고 몸의 생리적 기전이 바뀌면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을 알면 삶을 바꿀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의 원리다. 요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하고도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병에 안 걸리려면 감정을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럼 이거를 평소에 자기가 훈련하는 게 바로 양생이고 수행이죠. 아프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나도 처음에 병이 들어서 이제 쓴맛을 본 다음에 공부를 좀 해야겠다. 요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치료를 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리와 생리를 분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다라는 전제면 심리치료, 생리치료가 따로 갈 수가 없는데 우리 그 이제 의학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생리만을 다루니까 이제 심리가 문제가 되면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가 좀 심하면 정신병증이야. 그러니까 이제 심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과로 가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전제가 일단 좀 명백하게 다른 거고, 그러면 이제 되게 다 심리적으로 뭐 상처를 받고 뭐 하여튼 괴로움의 어떤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심리를 치유한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내가 내 몸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합치가 되고 이거를 조절하는 능력이 안 생기면 또 균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나쁜 게 이제 심리 치료를 할 때 너는 괜찮은데 너한테 어떤 사람이 너에게 상처를 줬어. 이제 이렇게 되는 패턴은 사실 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소중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 말도 얼마나 이상한 말이에요. 나만 소중해? 그리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사랑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하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치유된 게 아니라 굉장히 약해진 거잖아요, 사실은. 양생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에 대한 어떤 망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누구를 탓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패턴은 사실 치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나는 참 괜찮아 라거나 또는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한테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이랬던 거야 라고 하는 요걸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벅차요.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존중감이 아니거든. 배짱이 안 생긴다고. 그럼 계속 내가 괜찮아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 때문에 또는 뭐 사회 탓이고 뭐 제도의 탓이고 이런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기 생명을 있는 그대로 정말
긍정하고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무 탓을 하면 안 돼, 일단.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의보감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이 참 빈곤하다 이런 걸 이제 막 깨주거든. 아주 쉬운 방법으로 깨져요. 막 철학을 동원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머리가 아파서 쓰러질 텐데 너무너무 심플한 방식으로.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존재 자체가 질병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아픈 상태여야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파야 사는 거죠. 이건 되게 놀라운 발견 아니야? 근데 이제 실제로 옛날에도 뭐 그런 말 있잖아. 골골 뭐 100년 막 이런 거. 또 뭐 유병장수 이런 말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나 뭐 이런 장애 같은 걸 앓는 대신 굉장히 장수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제 병이 나의 실존의 토대, 생명의 조건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네? 한 군데도 안 아픈 사람은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부처님도 소화불량으로 돌아가셨는데 안 아픈 사람이 없고 그리고 그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럼 운동선수가 제일 건강한데 운동선수들이 사실은 수명이 제일 짧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굉장히 뭔가 뭐 수치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키워온 게 아닌가. 누구도 그런 존재가 없는데 건강에 대한 환상, 정상적인 수치를 다 가지고 있는. 그래 거의 모든 사람은 대충 아프고 대충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이게 병 자체가 나의 실존의 토대니까 나는 나만의 개성적인 병을 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병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병들이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계속 변주가 되거든. 그래서 인생에 단 한 번의 병을 앓는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 심리와 생리의 회로의 불균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병증으로 나타나는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가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을 내가 완벽하게 치유한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멋진 말을 하면 새로운 병을 창조한다. 이렇게. 이 병은 이제 좀 오래 알아서 지루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딱 마스터했어. 이제 알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자유로워지면 좀 신선한 새로운 병을 앓게 돼요. 이거 재밌는데? 이거는 좀 센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사실 뭐 늙음과 죽음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생로병사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한 건 살아있고 늙지 않는 거고 뭐 그다음에 뭐 정상적인 파워를 계속 가지고 있고 늙어도 동안이고 막 늙어도 막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막 100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에서 노병사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래서 매번 다른 삶을 체험하는. 이렇게 가면 죽음이라는 것도 좀 흥미로운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병이 왔을 때 불안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또는 얼른 빨리 처리해야지. 이거보다 이 병은 나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또 선물해 줄까? 왜냐하면 병 때문에 이제 생각이라는 거를 많이 새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해서도 많은 걸 발견을 하게 돼요. 나도 꽤 여러 가지 병을 앓았는데 이제 비염 오랫동안 앓고 그때는 정말 생각이 없어가지고 그 항히스타민제를 그냥 먹어서 진압하는 거 그것만 그냥 뭐 주구장창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병이 나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 없어. 뭐 생각이 없어. 그때 콧물을 억수로 흘렸다. 이거 말고는. 나은 다음에도 왜 났는지도 모르겠어. 갑자기 병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허무하냐고. 근데 이제 작년에 대상포진을 갑자기 이제 앓게 됐는데 그때는 막 흥미진진하게 탐구를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약도 다행히 없어요. 그런 약이. 수두 바이러스라 그러고 뭐 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근데 쉴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요거를 최대한 병하고 공존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딱 정말 어길 수 없는 약속들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병한테 그냥 몸을 맡겨버리는 거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뛰어놀아라서 바이러스들에게. 그랬더니 뭐 막 극성했다가 얘들이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사실 이렇게 가라앉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막 그때 내가 대상포진이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겁을 주는 거야. 그건 뭐 엄청 아프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아프길 바란 게 아닐까? 내가 진짜 정말 인덕이 없어서 그런가? 모두 다 나를 막 그 공포의 도가니에, 뭐 너무 아프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것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 말이 막 옮겨다니면서 만들어진 거. 증폭되고. 근데 진짜 이렇게 아프기는 아팠어요. 막 밤에 열이 펄펄 나고 이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 못할 만큼 막 넉다운이 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픈 것도 관계 안에서 뭐가 작용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토한다거나 막 두통으로 머리가 어지러워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병은 일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이제 급성병이니까 빨리 이제 그 상태를 완화시켜야 돼.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병은 뭐냐면 다 만성질병이라고. 만성이라는 건 뭐냐면 일상과 더불어 가는 병이라고. 그렇잖아. 계속 토하고 계속 어지러운 사람은 그 혼수 상태지 그냥. 그렇지 않은 어떤 병도 불치병이든 뭐든 다 암이 있어도 그냥 일상이 유지가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은. 그러니까 일상 안에서 병하고 잘 공존하면서 달래기도 하다가 내가 졌다가 이겼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병이 어떤 병이 와도 그렇게 무섭진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거는 뭔가가 이렇게 딱 생각이 스탑되고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거. 사실 암이라는 것도 우리 시대가 낳은 이제 문명적 질병이잖아. 그게 뭐냐면 소유를 그냥 아주 거기에 집착. 한 번 가지면 절대 놓을 수 없다.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지독한 어떤 생각들이 이제 암세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암세포 자체는 늘 생겼다 없어지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애들이 똘똘 뭉치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암이라는 정체성을 버릴 수 없다. 해병대 정신으로. 그렇게 딱 되면 옆에 있는 세포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괴물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저게 암하고 너무 비슷하다. 무지막지하게 먹어치우잖아. 자기가 먹지 못하면 가서 저장해 놓잖아. 무슨 괴물이 저장을 해놔, 먹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진짜 암이 왔을 때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 이 완벽하게 자기 삶의 형식을 딱 바꾸면 뭐 100%라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어차피 상당히 다른 삶을 체험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왜냐면 암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심리적 기전에서 생기는 거니까 이게 순환시켜서 다시 원래 작동하던 세포로 바꾸면 되잖아. 그래도 막 고통이 아직 겪어보지 않았는데도 왠지 이런 건 되게 아플 거야라는 통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망상이거든. 자기가 겪지도 않았는데 소문으로. 그러니까 소문이 너무너무 커진 거지. 그래갖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자들이 아이 낳은 것도 원래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뭐 TV나 드라마에서 막 너무 악을 쓰는 장면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만은 너무 아플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근데 죽음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 현대인들은 죽음을 체험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냐면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여기 안 사니까
죽음에 대한 엄청난 그 루머만 있잖아. 죽음은 슬픈 거야, 비참한 거야, 뭐. 그러니까 정말 다 죽으면 다 지옥을 갈 작정을 하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죽음에 대해서 그런 식의 이미지,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지가 이런 고통을 낳는다. 모르고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모든 것은 이제 그 고통으로 변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의사한테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나는 내면에 불안이 자꾸 커져. 근데 근본적으로 의사가 죽음에 대해서 뭘 알려주는 게 없잖아요. 그게 자기만의 어떤 개성 있는 죽음, 그런 거를 창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예전에 이제 선인들은 자신의 이제 죽을 그 날짜를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고 기다렸다가 이제 딱 맞이한다는 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 호흡까지를 자기가 딱 다 통제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너무나 이런 삶이 정말 위대한 삶이 아닌가? 허준이 배운 도교 양생술에도 그런 이제 거인들이 많고, 그 뭐 선승들도 이렇게 자탈인망하다가 딱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죽고, 그게 이제 죽음이 공개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우리는 죽음을 다 밀실에서 처리하잖아.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더. 근데 이제 다 모아놓고 제자들, 옛날에는 임종 때 다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그 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또 중계 방송을 하지. 그때도 나름의 이 SNS가 있으니까 지금 뭐 숨이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쫙 모였다가 안 넘어가시면 흩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선승들은 뭐 제자들 다, 신도들 다 모아놓고 이제 내가 떠난다. 생사가 여일하니 절대 울지 마라. 내가 그동안 가르치지 않았냐. 근데 이제 딱 숨을 거두면 막 울고불고 난리지, 뭐. 그러면 다시 눈을 뜨셔. 마지막 좀 남겨놓으신 거야, 호흡을. 그리고 퍽 화를 내시는 거야. 내가 울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죽음을 도대체 뭘 배웠냐고. 그러면 뚝 끝이겠지? 근데 슬픈 거는 아직 이 마음의 이 상실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을 같이 놀아주시다가 다시 이제 숨을 거둔 이런 정도로까지 이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명백하게 의식과 생리가 헤어지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붙어 있는 거예요. 의식만 있으면 우리가 유령이라고 그러고, 몸만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럼 뭐 기계지, 사실. 우리가 몸만 있다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합된 것이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죽음은, 몸은 이제 다시 오행으로 돌아가고, 의식이 작별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분리 자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공부를 한 거죠. 유불도 동양의 이런 스승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슬플 게 없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이렇게 막 죽음의 어떤 이벤트를 쫙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공부가 위대한 건 뭐냐면, 그 죽음의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보시.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공부한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잘 죽는 법을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이 그게 또 잘 사는 법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삶에 아주 집중할 수 있지. 우리가 이제 집중이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 뭐든지 불안하고 두렵고 뭐 뺏길까봐 이럴 때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이 딱 벗어나면 지금의 삶을 그냥 그대로 다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동의보감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치법이거든. 고치법이 이렇게 양 어금니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아래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뭐 태계 이황 선생부터 해서 조선의 선비들은 다 이 고치법을 했어요. 근데 언제 해야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어떤 사물하고도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이제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그 알람을 핸드폰을 해놓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제대로 못하는 거지. 알람을 끄니까 이제 접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접촉을 안 한 채로, 그러면 이 자면서 이렇게 탁 정이 모여있던 그대로 이제 앉아서 구치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한 뭐 36번도 있고 뭐 많이 이빨이 안 좋은 사람 많이 해도 돼요. 근데 내가 40대 초에는 이 치과를 자주 다녔거든. 그래서 그때 많이 고쳤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동의보감 배우고 이 고치법을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이렇게 하고, 이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장소 뭐 아무 여관방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편해.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손을 비벼서,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외부에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기운이 아주 정밀하고 따뜻해요. 이걸로 눈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고치법만 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좀 대충 했어. 근데 요새는 이제 눈이 안 좋으니까 눈도 좀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그때 이후로 치과는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침, 입속에 고인 침, 이렇게 이 침이 정액만큼 소중하다. 이게 그 동의보감에서 또 새로운 발견. 더럽기는커녕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야. 근데 땀이나 뭐 정액 뭐 이런 거는 나오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 땀을 어떻게 집어넣어? 모아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모아서 먹을 수도 없고, 그 정액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시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침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침이 뭐 금장옥례라고 아주 굉장히 막 이렇게 금지옥엽처럼 그렇게 다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으로 이렇게 잇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고치법을 하면, 이 이빨도 중요한데 잇몸이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잇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잇몸이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나는 뭐 이것 때문인지 내가 하도 이렇게 좀 대충해서 이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10년 전에 치과 간 이후에는 거의 치과를 안 갔고요. 잇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걸 해서 눈, 코, 입, 여기 귀까지 이렇게 하는 거를 내일부터 좀 더 성실하게 해야겠다. 눈이 자꾸 이제 건조해지니까. 그거 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오래된 습관인데, 이제 음양탕이라고 하는 거, 이제 바로 이제 거실에 나와서 그 물을 데워요. 끓인 다음에 끓인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찬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제 음양이 이렇게 돌잖아. 그때 이제 물 분자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래서 이걸 보약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조건 한 컵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찬스만 생기면 걷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쁜 일이 있을 때가 아니면 뭐 이제 지방 강연 갈 때 서울역까지 걸어간다. 그럼 1시간 걸리거든. 이런 경우가 아마 흔하진 않을 건데, 내일 지방 강연이 있다 그러면 아침에 1시간 전에 떠나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연구실 올 때까지도 산 넘어와야 되니까 이제 한 1시간 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걷는 거, 이게 최고의 양생법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하루에 30분도 안 걷는가 보대. 30분 걸으면 만병통치라고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 그거 얼마나 부끄러워. 30분을 안 걷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하철이든 뭐 자가용만 안 갖고 다녀도 걸을 수가 있는데, 일체 모든 걷는 행위를 다 지워버렸어. 그럼 당연히 몸에 온 뭐 담음, 식적, 어혈, 뭐 모든 종류의 울체가 다 그 결정판이 암이고. 그동안 이제 98년부터 이제 한 11년, 2년 정도를 이제 수유너머라는 이제 그 알매 공동체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인생을 배우고,
그 정말 뭐 많은 걸 체험하고 많은 실수를 하고 이제 많은 또 기쁨을 누리고 뭐 하여튼 성공도 하고 뭐 무지막지한 실패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겪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쯤 되니까 이제 나와 수유너머의 관계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개입하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수유너머를 이제 떠날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떠나야 이제 새로운 힘이 구성이 되니까. 근데 이제 떠나는 과정이 지난 이제 2년 동안에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면, 아,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배움이 없으면 다 흉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배울 수 있으면, 길한 거야. 병도 그런 거지. 병이 오면 다 흉하나? 병을 통해서 이제 나처럼 동의보감도 배우고 동의보감에 대한 책도 쓰고 이러면 이게 길인가 흉인가? 아, 대박 아니야, 이거? 그때 안 아팠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이제 사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를 내가 여기서 배운다 그러면 내가 뭐, 지옥의 그 구렁텅이에 빠졌더라도 그건 참 길한 거고, 배움이 안 일어나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다고 하고, 뭐, 오만 선물을 해도 나는 그냥, 아무런, 삶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이제 그거를 배웠어요, 그걸. 아, 길흉이 나누어지는 거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그 배움의 열정에 있다. 이제 이걸 배웠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깨봉 빌딩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수유너머하고의 관계는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뭐 아주 추상적인 정리도 있지만, 뭐 물질적인 거, 뭐 그동안 이제 돈하고 살림에 내가 개입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걸 딱 정리하니까 진짜 마음이 정리가 되더구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물질적 자산에도 다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는 이제 이 가미당, 이제 4인조 밴드로 새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참 좋은 거는, 처음 시작하는 자의 뭐랄까, 신선함, 설레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동의보감 책을 내긴 했지만, 의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 다음 생에까지 할 공부, 다음 생에 다행히 인간으로 태어나면 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축생으로 태어나도 뭐 그 근처에서 풍어를 또 들어야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엄청난 공부니까 이 공부에 입문하는 그런 어떤 선언으로서 동의보감 책을 낸 거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의역학의 세계를 이제 정말 좀 종횡무진 하고 싶은데 이 혼자 힘으로는 뭐 택도 없으니까 이제 많은 또 친구들을 또 만나야 되고 스승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가미당이라는 이런 이제 조직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이 활동의 지금 방향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 북드라망이라고 하는 의역학의 지혜를 좀 집중적으로 리라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출판 네트워크, 이제 그림비 사장님 몰래.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을 이제 키워가려면 계속 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의 집합, 그거를 이제 트랜스제너레이션 스쿨이라고 세대를 가로지르는 그런 이제 학습 네트워크. 그렇게 해서 이제 10대부터 6080 세대까지 다 자기 몸과 삶에 관한 공부, 그걸 인문의역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청소년 비전 탐구 프로젝트, 가미당 대중지성 6080 세대 고전학교, 요 세 개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미당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집합적 공간의 이름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배움의 네트워크랑 연결되는 건 이제 트랜스제너레이션 스쿨이고, 그것이 거기서 그냥 배우고 소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지적 생산의 주체가 되게,
이 지혜와 다 접속해서 지혜를 세상에 나누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북드라망이라고 하는 이 글의 세계, 책의 세계. 그래서 북드라망인 거죠. 이 책의 세계로 펼치겠다. 그래서 이 세 박자,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막 걸음마 단계고 그 처음 뭔가 하는 그 활동이 주는 기쁨, 설레임, 또 약간의 이제 두려움 뭐 이런 게 있는데 앞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그 뭐 비전이나 이 길은 어마어마하게 원대하니까 그거는 또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달까?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구나. 평생에도 다 할 수 없는 게 생겼구나. 이게 너무 막 그 든든한. 그래서 이제 요 세 박자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시작할까 합니다.